안녕하세요.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리드코프라고 하는 곳이 대출 중단을 이제 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서민들의 돈줄이죠. 뭐 사실상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쓰는 곳이 리드코프 같은 곳인데 뭐 신규 대출을 축소한답니다. 뭐 일부 신규 대출 자체를 아예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화들짝 놀라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신규 대출 자체를 뭐 중단하는 건 아니고 뭐 대출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는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근데 뭐겠습니까? 그 사실상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작은 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업계 2위인 리드코프 같은 데는 신규 대출을 계속 축소하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많이 우려스러운 거죠. 왜 이러겠습니까? 금리 상승 때문에 안 그래도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는데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해가지고 담보 가치마저 줄어들었고요. 뭐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다시피 강원도지사 김진태 씨가 이제 채권 시장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더욱더 금융시장이 엄청 불안에 떨고 있죠.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대략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딜레마죠. 50조를 풀면 시중의 물가가 올라갑니다. 지금같이 물가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50조를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고스란히 물가 상승에 전이가 돼서 물가 관리는 더욱더 안 되는 상황인 거죠. 이런 딜레마 상황을 김진태라고 하는 놈이 그냥 한 방에 만들어 버렸죠. 그냥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킨 꼴입니다. 뭐 이게 김진태 씨의 레고랜드 부도 사태가 1997년에 한보 사태와 맞먹는 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.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. 저기 롯데건설이 지금 롯데 알루미늄 통해 가지고 5천억을 빌렸습니다. 몇 개월 동안.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기 산업은행하고 이제 조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협약도 맺었다고 하네요. 왜 이러겠습니까? 지금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중견 기업들은 어떻다는 말입니까? 지금 리드코프가 대출 규모를 줄이고 다른 중소업체들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중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미치는 거죠. 2004년 이후 대출 중단이 처음이랍니다. 대부업에서는 내년까지 어떻게 버티자라고 얘기한다는데 제3금융권들이 대출을 사실상 문 닫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직원 해고하고 몸집 줄이고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. 우려스러운 거죠. 우려스러운 거죠. 이러한 상황들이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과연 내년 초로 끝날까요?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가 아니라 내년 내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 연도까지 그럴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이제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돈을 빌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건가?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. 대형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건 2004년 이후 처음이랍니다. 2004년에 카드 사태발 신용불량자 증가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러시안 캐시가 신규 대출을 3달 반 동안 중단한 적이 있었답니다.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어려웠던 그 시기에도 신규 대출이 감소하긴 했지만 중단 사태가 있었던 적은 없답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지금은 2008년 리만 때 그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. 기약 없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건 2004년 이후 처음이랍니다. 무서운 얘기죠. 지금 김진태 같은 쓰레 같은 인간이 저지른 일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다 파산이 나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떻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? 점점 더 거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태극기 부대 사람들의 힘에 기대가지고 정권을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야당하고 협치 같은 생각 없고 뭐 국민들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 마련해서 움직일 생각 자체 없습니다. 그냥 민주당 때리고 이재명 붙잡고 또 문재인 쳐넣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거죠. 가스통 할아버지들 표만 가지고 버티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뭐 정치의 색깔이 이렇든 저렇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왜곡되게
외골수로 한쪽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경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 대한 대처나 대응 또한 유연하지 못하고 아주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그런 우려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랬든 저랬든 제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뭐 리드코프 같은 이제 재산금융권의 대형 업체들조차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. 이렇게 돈줄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참혹해질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. 지금도 투기를 조장하는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. 그런 이들이 부자를 되게 해준다고 부자 만들어준다라고 떠들어댔지만 정말로 그들이 부자가 되는가? 그 유튜브나 전문가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빚쟁이가 되고요. 정말 부자가 되는 건 그 유튜브나 전문가 그놈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무서운 현실을 점점 더 피부로 와닿게 될 텐데 이미 알고 나면 많이 늦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는 떠돌이 무사가 왕이 됐답니다. 지금은 IMF 시대와 같은 일이 벌어진답니다. 너도 나도 많이 무너지고 몰락할 때 자기만의 힘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놓은 사람은 그 적은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.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우리는 앞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두고 봐야 됩니다. 함부로 뭔가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남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. 말이 아니라 서류로 자료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. 더 강해져야 됩니다.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길은 뭡니까? 조용히 착실하게 생업을 붙들어 매고 건강을 챙기면서 지내는 겁니다.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도 틀어지고 어설프게 우연히 본 일이 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그런 것들을 잘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도박은 다 잃거나 다 갖는 겁니다. 근데 지킬 게 많은 사람이 진다고 합니다. 이기고 지는 일은 매일 있습니다. 지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야 됩니다. 함부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것 말고는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죠. 사람이 항상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. 멀리 내다보고 살아야 되고 또 진흙탕 싸움에서 하나를 더 갖겠다라고 남 걸 빼앗는 그런 추악한 짓거리보다는 나홀로 외로이 조용히 나와의 싸움에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게끔 애써야 되겠습니다.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리드코프의 대출 중단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